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자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 오랜 금기인 중동 화약고를 정면으로 건드렸는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거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중동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 교수님, 일단 도대체 예루살렘이 네. 어떤 곳이길래 지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먼저 좀 쉽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루살렘 한 3,000년 전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인들이 이제 만든 도시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고슐라임입니다. 이고슐라임이란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주변으로 평화롭게 정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유대 왕국을 세우고 또 이후에 뭐 그리스 또 로마인들도 오고요. 페르시아도 점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정복을 하고 나서 19세기까지는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 거주를 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교차했던 곳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3대 종교의 성지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유대 왕국을 만든 곳이고 또 이 기독교의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성경에 나오는 곳이고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알라를 보기 위해서 승천한 곳으로 그러니까 3대 종교의 성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1947년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싸우게 되니까 이제 이 분리안을 내놓아요. 유엔에서. 그 분리안을 내놓을 때도 예루살렘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년 동안 이어진 이 전통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정치적 입지가 최근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목전까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요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이 어쨌든 국내의 관심을 좀 해외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호감을 가지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동산 재벌입니다. 부동산을 뭐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미국 금융을 움직이는 주요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 관련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제 사위도 유대인이죠. 사위가 유대인이고 또 이 사위를 통해서 중동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딸도 뭐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호감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외교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할 수 없는 전략이 나오는데 이 이면을 보니까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호감이나 뭐 선호도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 시점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 지역을 한번 정세를 보시면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네 나라 정권이 무너졌고 또 정권이 무너진 나라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시리아, 예멘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왕위 계승 때문에 뭐 왕자들 11명을 체포하는 좀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집트란 나라도 지금 최근에 테러가 발생해서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 군부 독재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이 부상을 하면서 시아파 수니파 갈등도 있고요. 이란의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 불인증까지 하면서 이제 이 핵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요.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면서 상당히 이제 이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같이 좀 국제사회로 보기에는 좀 무모한 결정을 내놓아도
중동의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또 외교 차원에서 내놓을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심은 들끓고 또 일부 이제 과격주의 세력들은 이제 미국이나 친서방 세력과 시설에 대해서 테러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예. 어쨌든 뭐 미국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가적 대응이나 어쨌든 그 국가 간의 조직적 대응은 상당히 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를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네. 아주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지금 한다라는 그 발언 하나로 인해서 사우디, 유럽, 유엔, 이란, 리비아, 터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그 세 수도를- 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 분쟁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분쟁이고 예. 또 22개 아랍 국가, 57개 이슬람 국가가 상당히 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그 어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그 주장이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분열된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이제 법적으로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국제법은 전쟁이나 폭력으로 획득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권 국가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은 1967년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국가에 귀속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국제법의 규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1977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예. 1980년에 모여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여러 개가 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놓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라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구속력을 가진 국제사회의 예. 약속이고 어쨌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뭐 예외 없이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수도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달라지는 어떤 이익관계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역사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수도를 인정하는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가 사실은 개입할 문제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가 뭐 대전을 수도로 하겠다고 해서 뭐 국제사회가 반발을 한 일은 아닙니다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의 일부가 예. 불법으로 획득한 영토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이스라엘에게 철수를 지금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어느 나라의 이 수도로 인정을 해주고 대사관을 옮기는 것까지 이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예. 미국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점령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예. 권리나 어쨌든 국제법적 이 존엄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그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국가 체제, 예. 또 유엔 체제 뭐 이런 어떤 그 정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로 뭐 용인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불법, 그러니까 전쟁으로 점령한 영토를 계속해서 철수하지 않고 네. 거기에 있는 건데 뭔가 철수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가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에서 반미 감정이 거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서 중동과 이슬람권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고 예. 정권을 교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이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1973년, 1967년 이 이스라엘의 철수하라는 이 유엔 결의안까지는 당시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였지만 예. 그 이후에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즉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또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결의안은 미국이 모두 비토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고 예. 국제법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무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테러는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은 제가 중동에 12년 살았습니다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붕괴하고
또 미국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과격주의자들은 상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정작 화약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네. 거기 또 막 테러를 하면서 이슬람의 어떤 무력 시위 같은 걸 민중봉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중동에서 뭐 이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예. 이제 그 하마스가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 이제 이슬람에서는 합동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뭐 기독교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예. 그래서 12시 한 정오경에 합동 예배를 하고 이때 이제 대규모 인파가 모스크에 집결을 하기 때문에 시위를 시작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을 시작으로 분노의 날을 이제 정했고요. 그다음에 제3차 민중봉기 인티파다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민심들이 뭉쳐서 상당히 대규모 반미 시위가 이어질 것이고요. 이 같은 반미 시위가 이어지면은 과격주의 세력들이 테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에서 어쨌든 뭐 미국의 시설 또는 미국 뭐 친미 국가들의 시설 또 유럽에서의 어떤 그 살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테러, 그러니까 테러가 크게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결국 국제사회는 또 미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해서 또 테러가 많이 발생하면 또 이슬람이 또 테러를 한다고 해서 또 이슬람과 테러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제 다시 또 중동을 비난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유럽도 결국은 지금은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테러가 계속되면 결국은 테러와 또 같이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이슬람 공포증으로 돌아가서 뭐 미국의 손을 들어주질 않겠지만 중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뭐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한 가지 성공한 건 화제 전환을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화제 전환을 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가졌던 여러 가지 약점들 이걸 좀 덮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 그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이제 자신의 뭐 이 과오를 덮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언론이 어쨌든 지금 뭐 검찰의 수사보다는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문제를 이제 뭐 다루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조금 물타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로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를 위해서 세계를 버렸다. 또 뭐 자신을 위해서 세계를 이제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국내 정치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국면 전환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언론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이제 유대인 세력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어떤 자신에 대한 보도가 조금은 뭐 덜 부정적으로 나오도록 이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파일 분쟁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뭐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분쟁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팔 분쟁은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토 분쟁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또 뭐 이슬람과 뭐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자꾸 종교 쪽으로 몰아가는데요. 근데 분쟁의 시작은 팔레스타인 지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슬람 신자들이 살아왔던 곳인데 이제 영국이 20세기 초에 이곳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의 묵인하에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국가를 만든 거죠.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이 반발해서 4차례 전쟁이 진행이 됐고 이 전쟁에서 뭐 압도적인 군사적
우호를 우위로, 가진 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토를 이제 넓혀 나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영토 분쟁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67년, 73년 이 두 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팔 분쟁의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토에서 물러나면은 해결이 됩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에서 물러난다고 하면은요, 예. 57개 이슬람 국가가 모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이팔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이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이슈를 자꾸 터뜨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이 워낙 미국의 그럼요. 금융 정치, 문화 다 나가 있으니 이 중동 정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입장에선 네. 사실 우리 중동과 그렇게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이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민이나 우리 여행객들의 안전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민심이 들끓게 되고 또 과격주의 세력들이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중동에 12년 살았습니다만 예. 네.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치적으로 미국과 너무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인들도 안전하진 않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태까지 뭐 알카에다나 IS나 다 우리를 공격 목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이제 시위가 커지고 어떤 이 뭐 갈등이 좀 대규모로 커지고 국가 간의 어떤 충돌까지 발생하게 되면은 그나마 나름 이제 상당 기간 안정되었고 요새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예. 이 유가가 상당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제 북핵 문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은 조금 우리에게는 네.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또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서 평창 올림픽에도 많은 국가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핵 문제도 있는데 또 이 중동 문제까지 이렇게 크게 판을 벌려놓으면은 벌집을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뭐 정치권이나 언론의 관심이 이제 북한보다는 또 다른 쪽에 조금 이제 분산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북핵 문제를 대응하는데 조금은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